안녕하세요. 짱짱이 다육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징검다리 휴무날이었어요. 우리 다육이를 키우시는 다육맘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다육생활 하시면서 재밌게 보내셨나요? 오늘 저도 집에 있는 아이들과 다육생활을 행복하게 보냈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이렇게 앞에 보이는 아이들, 눈에 많이 익으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영상에 출연시켜고 했던 아이들 근황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예쁜 아이들 몇몇을 데리고 나왔고요. 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다가 아침 저녁으로 무척 쌀쌀하지요. 다육이를 키우시는 다육맘이들께서는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우리 키우시는 다육이들이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왕초보였을 때 아이들 한 20, 30개로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유튜버도 같은 무렵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완전 아이들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백지 상태에서 첫 겨울을 맞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가지고 아이들을 한꺼번에 폭삭 내려앉았던 기억이 아주 슬금슬금 되살아나서 오늘은 제가 초보님들을 위해서 미리 조금 이른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 저처럼 당황하는 그런 경험을 조금이라도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답니다. 맞이하는 겨울 많이 걱정이 되시지요. 겨울에 추울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나기 미리 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이제 제가 겪은 경험도 있고요. 또 고수님이나 지인님들께 그동안 조언받았던 걸 모두 종합해서 한번 겨울 대비 종합편을 만들어 봤어요. 우선 요 화면에 앞에 보이는 아이들 너무 화려하니 예쁘죠? 오늘은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시라고. 제일 먼저 제가 구독자님께 선물 받은 요 화분 기억하시죠? 총 5개의 화분이었는데요. 여기다가 어떤 아이를 심어줄까 늘 걱정을 하고 천천히 마음에 드는 아이를 하나씩 하나씩 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요 2아이를 우선 택해서 요 예쁜 화분에 한번 심어봤어요. 어때요? 어울리나요? 요 안에서 잘 자라야 될 텐데 요 아이는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창 종류 중에 파이어필라라는 아이예요. 요 파이어필라 2두짜리를 여기다 한번 심어봤어요. 노란색이라 붉은색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빨간색을 한번 준비를 해서 심어봤어요. 그래도 화분이 너무 예쁘고 고급져가지고 1,000원짜리를 심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몸값이 조금 나가는 아이고 또 몸집이 작은 아이로 택하려니 선뜻 눈에 띄는 아이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서 심을 때마다 조금씩 보여드리려고요. 요 파이어필라 예쁘죠? 가을빛에 달달 달구어가지고 이렇게 작게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요 아이를 한번 심어봤어요. 마음에 드시려나 모르겠어요. 또 주신 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우선 2아이 준비를 해서 심어봤답니다. 요 아이는요, 이름이 안젤라라는 아이예요. 안젤라. 제가 아이들에 대한 공부는 아직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우선 예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모습만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은 이렇게 했답니다. 어울리나요? 더 빨갛게 물이 들면 더 예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두 아이를 심어봤어요. 여기서 잘 예쁘게 자랐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직 세 개는 선택을 못해서 비어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코끝이 빨갛고 더 진하게 물이 들으면, 그리고 5개가 다 차면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고, 또 아이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뭐 기존에 다육이를 많이 키우시는 고수님들께서는 뭐 당연히 다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왕초보, 저처럼 작년에 아무것도 모르고 첫 겨울을 맞는 왕초보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언제 들여야 되는지, 겨울에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제가 경험한 바를 합해서 또 고수님들께 뭐 그동안 배운 내용 뭐 이런 거를 종합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 예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그냥 얼굴만 일단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가을부터 겨울까지 아이들 대비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달에 우선 10월 달은 아이들 지금 한참 예뻐지는 계절이잖아요. 물들고 아침 저녁 기온차로 아이들 얼굴 예쁘게 물들이는 계절인데요.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첫 서리. 아이들이 서리를 맞으면 안 되거든요. 요즘 습해서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시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이슬이고요. 이제 날이 추워서 기온이 뚝 떨어지면 첫 서리가 내리는데요. 그 절기상으로 10월 24일이 절기상으로 상강이래요. 상강은 첫 서리가 내리는 날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노지나 베란다 거치대 이런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요, 아이들이 첫 서리를 맞으면 냉해를 입어서 녹아내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첫 서리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주 애서리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한 아이들은 괜찮겠지만, 어리거나 분갈이를 해서 아직 뿌리 활착을 못한 아이들이나 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서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리를 안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온도가 그닥 많이 춥지 않나, 적당히 추워서 첫 서리가 내리는 것을 방지를 하시려면, 일단 거리대에 거치대에 있는 아이들은 뚜껑을 덮어주셔야 돼요. 서리를 맞지 않게 조심을 해서 아이들 가을빛에 물을 들이셔야 되고요. 저희 나라 기온이 잘 아시겠지만 이상기온이라고 해가지고 느닷없이 추웠다가 또 느닷없이 기온이 올라갔다가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또 요즘은 기상청 예보하고 또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신다고 하면 가장 겨울나기 대비에 기본은 일주일 동안의 겨울 날씨를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기상청에 일주일이나 뭐 2주 정도의 날씨 변화에 대해서 미리 원측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기본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겨울에 꼭 필수품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딱 봐도 아시겠죠? 온도 습도계예요.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는 요게 그닥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필수품이에요. 뭐 습도까지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온도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요 온도계를 베란다에다가 설치를 하고, 아이들이 겨울 날씨에 견디는 최저 온도가 5도씨에서 또
더 낮게는 영하 2도씨예요. 많이 견디는 아이들은 영하 2도까지 견디고요. 조금 약한 아이들은 5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리가 내리게 되면 아이들이 서리를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맞을 수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즘 날씨에는 그냥 저녁에, 밤에는 뭐 햇빛에 아이들이 뭐 예뻐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또 거치대 뚜껑을 덮는다고 해서 완전히 막아져서 덮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통풍이 다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뚜껑을 덮어주시는 게 안전하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이제 추운 겨울에 영하 5도씨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들을 안으로 들이셔야 되는데 베란다 안으로 들이셔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확장형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거실을 들이든 베란다에 들이든 하실 텐데요. 확장형 베란다는 어쩔 수 없이 거실 창가 쪽으로 아이들을 들이시겠죠. 그런데 저처럼 베란다가 이렇게 딸려 있는 그런 가정집에서는 베란다로 아이들을 들이는데요. 겨울나기로는 베란다가 최적의 장소라고 제가 작년에 공부를 했어요. 정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아이들 추울까봐 거실에 들여놓고 아주 따뜻하게 해줬던, 그리고 그 따뜻하게 해준 기온에 물을 듬뿍 주어가지고 아이들을 한꺼번에 20-30개를 주저앉힌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지요. 그래서 또 저 같은 초보님이 꼭 계실 거라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란다가 최적의 장소인데요. 거실로 들이시면 안 돼요. 확장형 거실은 제외고요. 베란다 안으로 들이시는데 날씨가 추울수록 창가 쪽으로 들이시는 것보다 방 쪽으로, 그러니까 거실 쪽으로 다이를 들여놓고 안쪽으로 되도록이면 아이를 배치를 해서 놓는 게 훨씬 좋고요. 또 아이들을 안으로 들이려면은요, 노지에서 아이들이 비바람 맞고 각종 뭐 벌레 또 균 이런 거에 노출이 돼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들이기 전에 살균이나 살충제를 해서 방제를 하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여름에 탄저병도 있고 해서 살균제 처리를 먼저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살균제를 한번 해준 적이 있고요. 탄저병 때문에. 그리고 살충제는 저는 전체 살포는 안 하고요. 부분 살포만 했어요. 왜냐하면 병충해 의외로 강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살충제, 살균제도 어쨌든 친환경제라 하더라도 약이기 때문에 독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벌레가 생기지 않은 아이들까지 모조리 약을 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양이 많고 뭐 그렇게 집안에서 키우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하우스, 농장 이렇게 해서 양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살포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거는 그냥 취미로 가정에서 조금씩 소량으로 키우는 초보님들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수님들은 그냥 아는 내용이구나 하시고 넘겨주시고요. 초보님들만 조금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살균제는 탄저병 때문에 한번 방제를 했고요. 또 이제 드리기 전에 살균은 한번 했기 때문에 살균제는요 1년에 2번만 하시면 돼요. 봄하고 가을에 약 중에서요 살충제보다 살균제가 더 독하대요. 친환경제라 하더라도 균제가 더 독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균제는 1년에 2번만 쳐주시면 적당하다라고 배웠고요. 살충제는 응애나 깍지벌레 뭐 이런 각종 부전나비, 애벌레, 달팽이 이런 충에 대한 약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살포 안 하고요. 깍지를 유일하게 많이 타는 아이들을 따로 분류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서 약을 뿌렸어요. 물론 전체 살포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약을
살균제 분포를 하고 일주일가량, 최소한 일주일가량 띄었다가 살충제를 주었어요. 겹쳐서 주질 않았어요. 혹여라도 제가 배운 경험으로는요, 약도 친환경제라 하더라도 어쨌든 약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나 또 금방 분갈이한 아이나 또 약한 아이, 요런 아이들은 약해를 입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물론 건강한 아이들은 그렇게 약을 쳐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도 있지만, 약한 아이들은 그 친환경제 약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약해라도 입으면, 제가 그 약해를 입었던 아이의 사진을 한번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저 아는 지인분께서 약해를 심하게 입어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약수포가 생겨서 얼굴을 엉망으로 만든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그렇게 분류를 해서 가급적이면 분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살충제, 깍지벌레 약을 이제 제가 쓰는 그 6,000원짜리 분무 형태의 약, 뭐 그런 거라도요, 선택을 해서 뿌리시는데, 농장에 가서 그 약을 사시면은 똑같은 제품이 없어요. 각 회사마다 조금씩 이름도 다르고 성분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약이 다르다고 해서 이 약 저 약 같이 뿌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내성이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약도 분류해서, 한 가지 약을 쓰셨으면 또 다른 한 가지 약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 띄었다가 다른 약을 분포를 하시되, 약도 내성이 만약에 생겨서 잘 안 듣는다 싶으면 다른 회사 제품을 교환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셔야 되는데요. 같은 살충제라 하더라도 약하고 약끼리 섞으면 안 좋대요. 각 회사에서 만드는 그 원료의 제품이,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독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약이 하나 떨어지면 다른 약을 방제를 하실 때 일주일 동안 띄었다가 하시고요. 예외의 경우 금방 당장 아이들의 깍지가 눈에 딱 띄었다, 뭐 이럴 때는 물론 바로 분무를 해주셔야 되겠죠. 물로 한번 세척하고 살충제를 뿌리시되, 또 그 다음 한 번에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이 또 방제를 했다고 해서 또 아이들이 완전히 전멸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눈에 띌 때마다 아이들을 살포를 해주는데요. 살충제는 그렇게 닥치는 상황에 따라서 살포를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약제와 약제를 섞지 않으시고 간격을 띄었다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방제를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말리셔서 베란다 안으로 이제 들이시잖아요.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게,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베란다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통풍이 가장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영하로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 들이신 후에라도 양쪽에 베란다 끝에 문을 조금씩 열어서 통풍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뭐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낮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문을 조금 충분히 열어서 통풍을 한 번씩 시켜주는 게 더더욱 좋고요. 또 영하로 뚝 떨어졌을 경우 아이들을 그 이불 덮는다고 하지요. 그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 이불을 덮어줄 때 가장 좋은 게, 저는 신문지라고 들었어요. 신문을 이렇게 위에다가 베란다에 들여놓고 신문을 덮어주시는데, 이 신문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문이 가장 좋다라고 하셨고, 제일 안 좋은 거는 뾱뽁이나 비닐을 덮는 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비닐을 덮으시면은요, 비닐 안에 아이들이 전부 이게 수분을 갖고 있잖아요, 몸에. 얘네들이 발산하는 이 수분이 그 기온차가 생기면 유리창에도 물기가 맺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닐에 물기가 맺혀요. 그 물기가 아이들 얼굴에 똑똑 떨어지면 어쨌든 영하로 떨어진 날씨이기 때문에 그 물방울도 엄청 차갑고요. 또 그 물방울이 살짝 얼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냉해를 입어요. 그래서 비닐을 덮는 거는 제일 안 좋다라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추운 날 그런 경우에는 신문지를 덮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춥다고 해서 거실로 들이시면 안 돼요. 베란다에서 되도록이면 조금 덜 춥게 방하고 베란다 사이에 있는 문을 살짝 열어주시든가 아니면 신문지를 덮어주시든가. 그리고 가장 또 추울 때면 그 화분하고 화분 사이에다가 요런 주방 치킨 타올 있죠. 이런 거 집에 많잖아요. 요 치킨 타올을 화분하고 화분 사이에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서 해주시면 이것도 보온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아이들 안으로 들이는 시기는 상강 이후에 보통 11월 달에서 일찍 들이시는 분들은 남부 지역이나 뭐 중부 지역,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또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상 기온이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이상 기온이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11월 초 추운 지방 있죠. 산간 지역이나 이런 데는 11월 초면 아이들을 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닥 조금 밑에 지방이나 그래도 온도가 기상청의 예보가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면 거의 11월 말 정도면 아이들을 안으로 들이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온도를 체크하셔가지고 영상 5도일 때 최저 온도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다육이의 기본적인 추위 겨울 대비 온도가 5도예요. 5도. 5도 밑으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5도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이들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빠르면 11월 초, 늦으면 11월 말일까지 그 한 달 사이에 아이들을 들이고 내놓는 거를 결정을 하셔서 내 집에 맞는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온도계를 놓고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밤의 온도가 6도네? 그러면 아이들을 얼른 들이시는 게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겨울나기 기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안으로 들이고 겨울에는 물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실내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시잖아요. 평소 주는 것보다 2배로 늘려서 주시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햇빛이 겨울에는 아주 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 햇빛이 부족한 거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는 식물용 LED 등 아시죠? 그 식물용 LED 등 비싸지 않아요. 설치하는데 2, 3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 등을 한두 개 설치하셔가지고 보통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켜주시면 아이들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요. 저는 작년 겨울에 LED 등을 설치해서 좀 켜주었어요. 그때는 숫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요. 등 하나로 모자라는 일조량을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LED 등을 작년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올해는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한두 개 더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아이 새 화분에 이렇게 데려다 심어준 아이 예쁘죠? 이제 다른 세 개는요 전혀 모양도 다르고 색감도 다르고 종류도 다른 그런 아이를 택해서 심어주려고 고심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중요한 거는 겨울 대비 첫 서리부터 조심해야 될 사항
그런 거를 몇 가지를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딱 맞는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냥 겨울을 대비하시는 초보님들을 위해서 조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내가 하는 방법에 섞어서 유용하게 그 방법을 이용해서 쓰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사항이 있다 하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길어졌어요. 짱이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